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자, 9월 24일 이후에 6거래일 만에 27% 상승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단을 보면, 예, 여기가 2,600포인트고요. 예, 그 다음에가, 예, 6일 만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3,60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2,600까지는 올라서지 않았습니다만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인데 갑자기 코스피가 6일 만에 뭐 3,600. 그러면 사상 최고가를 찍는 거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나 가능한 거죠. 이게 뭐 개인적인 무슨 뭐 개별 종목, 코스닥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한국 언론. 중국 주식 투자하라. 그러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중국 증시 급등 속지 말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007년에 이제 중국이요. 바닥이 1200포인트에서 무려 6000포인트까지 날아갔어요. 이때 당시에 우리는 중국 증시에 뭐 투자를 할 수 없었으니까 펀드로 구성돼서 2007년에 너도 펀드 나도 펀드 할 때, 그렇죠. 그때 6,000포인트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개인 투자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이제 펀드에 들었을 때 그 이후에 이게 1,700포인트까지 폭락하는 바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예, 그리고 또 대한민국 60대, 70대, 80대 우리 해방둥이 어르신들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러지만 이게 이제 속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요.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헤드라인이. 야, 여기 주식시장 아닌 카지노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제대로 기사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면 안 되겠다. 좋은 기사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문가들도 풀매수라는 말을 쓰네요. 풀매수. 원래 집중 투자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데요. 이거를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시쳇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물방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풀매수 말리는 이 나라는 이거요. 이 나라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홍콩. 그리고 중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홍콩 항생지수고요. 홍콩 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홍콩 H지수라고 하는 것은 중국 기업이 홍콩에 상장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헤드라인을 달았고요. 자, 이건 좀 여러분들이 그 선 차트로 보시다가 제가 이제 캔들 차트로 일봉을 좀 꺼내놨는데 여긴 어디? 예, 그래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지수가 2,600에서 3,600으로 그러면서 전문가들도 풀매수 말리는 이 나라는 이렇게 나왔길래 하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여기 뭐라고 쓰냐면 중국 증시 카지노판 중학개미. 중학개미는요. 중학생들이 하는 주식을 중학개미가 아니고 중국 주식을 중학개미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하면 서학개미, 일본 주식하면 일학개미, 그리고 중국 주식은 중학개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풀매수에 쏟아지는 경고라고 그래요. 이것도 풀매수 말리는 이 나라는 이게 역발상인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거는 부추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잠깐 몇 마디 나누어 갑니다. 자, 메인이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요. 당국, 부양책 나온 후, 어디 당국? 중국 당국 얘기하는 거죠. 한 달간 중학개미가 무려 1억 795만 부를 사들였다. 그리고 항생 레버리지 수익률이 64%, 상해지수 20% 뛰기도 월가에서는 경제 침체 극복은 의문이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맨 밑에 군중심리 큰 중국 증시 급락 우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한국 투자자들의 미중 주식 전달 대비 매수 증가율이 미국은요. 점차적으로 8월, 9월 보면요. 떨어지죠. 그죠? 그런데 중국 증시가 10월에 보니까 88%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카지노판 풀매수 말리는 몰빵 말리는 이 나라는 해놓고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미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갑자기 중국 주식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화면을 보여주면 안 돼요. 자료가 한국거래소 건데 9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여기
뭐라고 쓰냐면 최근 한 달간 해외 주식형 ETF 수익률 상위 5개 종목 그래가지고요. 여기 항생테크 레버리지, 그 다음에 전기차 레버리지, CS300은요, 코스피 200 같은 겁니다. 그 레버리지 등등등에서 60%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출처는 매일경제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이래도 들어가는 얘기죠. 이거는 중국 증시 중학개미 여러분 많이들 오세요. 예, 그래놓고서 예. 일단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고 이거는요 바꿔 얘기하면요 사라는 얘기죠. 이건 사라는 얘기죠. 바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중국 지도부가요 경제 성장률 5%대 유지. 지금 1분기부터 한 3분기까지 보면은 5%가 안 돼요. 4몇 % 되는데 중국 지도부가 사활을 걸고 어떻게 5%대를 유지하려고 경제 성장률을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매수 줄이고 중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어 주목된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한국 예탁 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하면서 쭉쭉쭉쭉쭉 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9월 한 달 대비 28% 감소했고 미국은 중국 비중은 엄청나게 늘렸다라고 기사를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이걸 읽어보겠죠. 예. 다른 나라 주식은 다 하더라도요. 중국 주식은요. 저는 중국 별로 안 믿어요. 자, 중국 증시 성장률 둔화, 미중 갈등 리스크 탓에 지난해부터 부진을 이어왔고 다만 이게 중요해요. 지난달 24일 중국 정부가 최대 명절인 국정절 앞두고 민심을 의식한 그러니까 중국의 민심도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죠. 그죠? 대규모 부양책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급등했다. 그리고 연휴 시작되면서 끝나자마자 주가는 폭락을 또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볼게요. 당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 평가가 수시로 막 엇갈리는 데다가 개인 투자자 비중이 극단적이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두 나라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나라가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이고요. 하나는 한국이에요. 북한 애들은 주식 하나니까. 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높은 중국 증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중국 증시는요. 맨 밑에 보실까요? 중국 증시는 개인 투자자가 전체 투자자 수의 약 몇 퍼센트? 99%에 달한다. 99%예요, 얘들은. 네? 그래서 블룸버그가 그런 기사를 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CSI 300 지수는 뭐라고요? 코스피 200, S&P 500 지수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 CSI 300 지수가 하루 만에 7% 급락한 지난 9일 중국 사회연락망, 그러니까 SNS 이런 거죠. 그 위챗에서 뭐라냐? 증권 계좌를 닫으라. 증권 계좌를 닫으라. 증권 계좌를 닫으라. 라는 문구가 몇 번? 여러분 놀라지 마요. 5,600번이 아니라 5,600만 번. 5,600만 번이나 오가니까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와! 그러면서 투매가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바바박 터진 겁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 중학개미들이 비중이 9월 한 달에 88%나 증가했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국 언론, 지금 저 기사로 봐서는요, 중국 증시 투자하면 어때? 이렇게 들리거든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도 드리기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게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나 코스닥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기회가 된다면요.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나와서 좀 바꿔볼게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지금까지 주식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잃었던 한 푼 다 모든 전량 다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배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밑에 하단에 내용 나오시죠. 그죠? 자, 이번에는요,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11월 첫째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죠? 토요일 날.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입니다. 이게 무슨 종목이냐면요, 루미르라는 종목인데요. 어제 그저께 상장했어요. 루미르. 그래서 코스닥이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신성장 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신성장 기업은 우리가 특례 상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고점을 보면 이게 일봉이거든요. 고점을 보면 여기 얼마라고 돼 있냐면요. 19,000원이라고 써 있고요. 하단 최저점은
12,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 시장에서 어디까지 갔었다? 19,000원까지 날아갔던 종목이라고요. 그러면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이야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즘은 HTS가 잘 돼 있길래 자 보니까 이게 우주항공산업 관련주인데요. 르미르라는 종목은 뭐라고 써 있어요? 지구관측용 인공위성 제조 전문업체래요. 그래서 주야간 전천후 지구관측이 가능한 SAR 위성 시스템과 위성 영상 정보 서비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물론 이 회사가 나쁘다는 회사는 아닌데요. 상장하는 회사들은 국민들이 뭔가 이렇게 좀 와 닿아야 돼요. 뭐 치약이든 칫솔이든 내가 뭔가 좀 그래요. 자 어쨌든 뭐 그런 회사래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장부를 들여다봤더니 대주주 지분은요 아예 써있지를 않고요. 이쪽에 좀 잘 보시면요 매출액 영업이익이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최근 3년간 이 회사는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 적자.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요 특례 상장이든 신성장 기업이든 이 시장 이 바닥에 절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죠. 그러니까 2000년대 그때는요 대한민국이 망했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김대중 정부 때 시행했던 게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벤처 열풍이 있었어요. 미국은 닷컴 열풍이었고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요 하여튼 주식 작전 세력들의 놀이터가 돼서 그나마 IMF 때 박살이 났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종잣돈까지 싹싹 쓸어가는 아주 천인공노할 일들이 벌어졌던 게 그때인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횡행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잖아요. 신성장 기업은 손대지 마십시오. 특례상장 손대지 마십시오를 지난 2월부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계속 이 자리에서 혼자 떠들었는데 그래요. 증권방송을 열어보니 다 신규 상장 뭐 얘기하더라.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결과론적으로 볼 때 제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말려야 됩니다. 근데 말리는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건요. 그들도 같은 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요. 상장되기 직전 연도 보면요. 자료가 부채 비율이 완전 잠식이고요. 유보율이 해당 사항 없다라는 말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보증금 1억에 월세 200씩 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월세를 못 내니까 주인이 보증금에서 까는 거예요. 200씩. 그래서 버티다 그것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보증금이 그냥 월세로 다 나간 거예요. 다 제한 거예요. 공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야, 이제는 너 내야 돼. 못 내? 그럼 내가 법적으로 해서 다 철거하고 다 뺏어버릴 거야. 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완전 단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보율이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건요, 일단은요, 건축 폐기물, 조그만 덤프차가 와서요, 철거하시는 분이 다 뜯어갖고 차에 싣고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상장하기 이전에 23년도 자료 보니까 45%의 부채 비율이 그리고 유보율이 338%다. 그러니까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50에 330이나 150에 1000%나 같은 말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너 이름이 뭐니가 나와야 돼. 청산가치가. 자, 이 정도면 청산가치는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물론 법이 그러니까 상장을 하겠지만, 원래 원칙은요, 이런 회사는 상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특례상장, 신성장 기업이라고 만들어졌죠.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그 말씀 드리잖아요. 예? 지금의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이었다고요. 60명. 예. 그런데 그중에 학업 성적도 55등에서 60등 하던 애가 학교도 잘 안 나오고 그렇죠. 막 정학도 맞고 막 이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막 나이트클럽 웨이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크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나 항상 학교에서
1, 2등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고려대, 연대 나온 애들이 그래도 좋은 데 취업하고 성공할 확률이 그 친구보다는 아무래도 많겠죠. 그래서 아주 특리상장이 뭐 그런 친구를 비유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내용을 써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써놓지도 않고 주가를 이렇게 부양시킨 다음에 나중에 미안해요, 1,000원짜리였어요 라고 하면은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